오늘은 이제 한국 여기민 가이드 2026년도판 첫 번째에서 이제 어저께 전반적으로 여기민 어떤 분들이 가야 되는지 그 영상 쭉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민을 해갖고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중에서 F4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F4 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데 뭐 우리는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F4 비자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숫자 4입니다. 1, 2, 3, 4 F4 비자. 자, F4 비자는 진짜 좋은 비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받을 수 있냐? 한국인이었던 분들 혹은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제 한국인이었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만 드리는 비자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영주권자분들, 저 F4 비자 어떻게 받나요? 이거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항상 그런 댓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권을 보세요. 여권에 대한민국 적혀 있는 분들은 F4 비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한국 국적입니다. F4 비자는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 뭐 캐나다, 미국, 이런 식으로 일본도 일본 국적 갖고 계신 분들 계시겠죠. 그런 분들, 대한민국 여권이 아닌 분들만 받을 수 있는 게 F4 비자입니다. 자, F4 비자가 왜 좋냐? 조건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고 너무나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한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특혜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미국에서 태어났다. 우리 자녀도 미국에서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에 한국 국적이었다.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4 비자는 가수 유승준 씨도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게 F4 비자죠. F4 비자는 이제 한국에서 일도 할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냥 한국 국민들하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모든 혜택이 다 똑같고 뭐만 다르냐? 선거 참여를 못해요. 뭐 그것 빼놓고 다 똑같다. 그리고 번거로운 게 뭐냐? 5년마다 F4 비자 갱신을 해야 되고 2년 혹은 3년마다 거소증을 갱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불편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F4 비자를 받는데 이거 받는 거 어렵나요? 전혀 안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 받으면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할 필요 없어요. 서류만 준비 다 되면 100%입니다.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100% 받는 거기 때문에 F4 비자 받는 거에 대해서 우선 공포증을 하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나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거절당할 이유 없어요. 여러분이 외국 국적이에요. 미국 국적, 캐나다 국적, 중국 국적, 일본 국적, 외국 국적이에요. 한때 한국인이었어요. 내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난 태어나면서부터 미국 시민이었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다 누가 한국 국적이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주는 게 F4 비자입니다. 무조건 주는데 뭐 필요한 서류는 있겠죠. 그 서류 같은 거 준비하는 건 뭐 별로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4 비자를 받으면 뭐가 좋냐? 여러분이 여행 비자로 이제 한국에 나갈 수 있죠.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 90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행 비자입니다. 돈을 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국에 90일 동안 있는 동안은 여러분의 신분증이 없어요. 한국에서. 근데 한국은 요즘에 너무 신분증을 따져요. 전화기 하나를 오픈해도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물론 공항에서 프리페이드 선불폰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말 그대로 그건 전화 통화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원을 증명 못해요. 한국은 참 재밌는 나라가 뭐냐면 여러분이 운전면허증 혹은 뭐 한국의 주민등록증 이런 건 없다 하더라도 전화기만 있으면 다 통용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화기 자체가 신분증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전화번호를 받으면 그 전화번호에 여러분의 신분이 같이 들어있는 실명 인증 전화가 필요한데 그게 있어야지 한국에서 쿠팡 배달도 하고 그냥 전화기로 뭐 예약도 하고 다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 어떤 거소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행 비자로 가면 되게 불편해요. 여행 비자로 가면 기차표 하나 예약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근데 택시비도 미리미리 내는 게 쉽지 않고 쿠팡 가입 같은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오래 지나면서 생활을 하려면 뭔가 아이디가 필요한데 그게 거소증입니다. 그래서 그 거소증을 받으려면 F4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선 많은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4 비자는 5년짜리 비자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3년짜리 비자 이렇게 뭐 댓글 적어주신 분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5년짜리 복수 비자입니다. 복수 비자란 거는 멀티플 엔트리가 가능한 비자라는 겁니다. 한번 입국하면 사라진 비자가 아니라 5년 사이에는 계속 한국과 미국 왔다 갔다 하는 비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5년 동안 이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 가고 그냥 뭐 1년에 한 2달씩 놀러 가는데 그럼 F4 비자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받을 필요가 없죠. 왜?
그냥 여행 비자로도 90일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달씩 한국을 매년 놀러 간다. 그러면 F4 비자 따로 받을 필요가 없네요. 근데 이 F4 비자를 받으면 뭐가 좋냐? 한국 갈 때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불편하죠. 예, 실명 전화기 없고 은행 어카운트 못 만들어서 불편하죠. 한국 돈을 계좌 이체 못해서 불편하죠. 한국에 가서 F4 비자를 받아놓고 한 번만 거소증 받아갖고 여러분이 은행 어카운트 실명 전화기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1년에 두 번씩 한국 간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그냥 한국들하고 똑같이 쿠팡도 주문하고 택시도 불러서 미리 돈도 내고 남이랑 계좌 이체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차표, 그다음에 시외버스표 같은 거 다 미리미리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F4 비자를 받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자, 그래서 F4 비자는 5년짜리 비자예요. 근데 왜 3년짜리 비자로 잘못 알고 계시냐? 이런 분들은 F4 비자랑 거소증과 헷갈리시는 거예요. 자, 비자는 입국 허가서고요. 거소증은 한국에 있는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은 3년 혹은 2년짜리 유효 기간만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 F4 비자는 미국의 영사관 혹은 캐나다 영사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건 해외에서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죠. 한국도 미국 방문 비자나 한국에 있는 뭐 미국 대사관에서 신청 가능한 것처럼. 근데 거소증은 미국에서 신청 못합니다. 캐나다에서 신청 못해요. 왜? 거소증이란 건 말 그대로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네. 거주지가 어딘지를 증명하는 게 거소증입니다. 아이디 카드죠. 그래서 거소증은 한국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을 증명해야지 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가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 사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서는 거소증을 안 주죠. 자, 그래서 거소증은 3년 내지는 2년짜리를 줍니다. 저는 3년짜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댓글에 캠핑님 어떻게 3년짜리 받았어요? 저는 2년짜리밖에 안 주던데요. 자,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혹은 다른 나라 대사관에서 F4 비자를 신청하면 비자 신청하자마자 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 가도 또 예약 기다려야 돼요. 적어도 암만 빨리 한다 하더라도 F4 비자 받고 와서 F4 비자 날짜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난 그 다음에 한국 가서 거소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두 달이 모자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2년짜리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2년 끝나잖아요. 그럼 2년짜리 또 재갱신 해줍니다. 거소증이에요. 비자는 재갱신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재갱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F4 비자를 또 재갱신하면서 또 다시 이걸 재갱신하면 시간이 맞는데 만약에 이제 한국 가서 3년짜리를 주잖아요. 그럼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3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3년 2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2년짜리 주면 어떻게 되죠? 거소증이 시간이 두 달이 더 넘어가는 거죠. 그럼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비자는 죽었는데 거소증은 살아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신청하면 2년짜리를 두 번 줍니다. 미국에서 비자 신청하고 한국에서 거소증 신청하면 2년짜리를 두 번 줘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F4 비자랑 거소증이랑 같이 신청했어요. 같이 신청하면 같은 날 나오기 때문에 F4 비자 신청한 날부터 거소증도 같이 신청 시작이 돼요. 얼마나 깔끔해요. 그러니까 3년짜리를 주는 거예요. 3년짜리 주고 끝나면 3년 뒤에 2년짜리를 또 받는 거죠. 그럼 또 2년 딱 끝나면 F4 비자도 끝나죠? 깔끔하죠? 그럼 F4 비자 갖다가 재갱신하는 거죠. 그동안 한국에서 문제가 있는 점지. 문제라고는 한국에서 무슨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F4 비자를 재갱신할 때 또 다시 3년짜리를 주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청 구비 서류는요. 미국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영사관, 대사관 가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거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영사관, 대사관이 없어요. 미국에서 큰 도시 말고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굳이 LA까지 가서 신청할 바에 그냥 한국 가서 신청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 당연히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여기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적으라는 대로 좀 적으면 되고요. 여러분의 이제 필요한 이제 서류가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 한국 가서 신청한다. 그러면 하이콜에 가서 예약부터 잡아야 돼요. 예약부터 잡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꼭 가져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권, 미국 여권. 그거는 뭐 당연히 가져가지. 여권이 없으면 한국에 못 하니까 당연히 여권을 가져가겠죠. 시민권 증서를 가져가야 됩니다. 시민권 증서.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출생증명서니 뭐 이런 같은 걸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 두 개 꼭 가져야 되고 60세 이하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어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FBI 범죄 경력 증명서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증명하는 게 아포스티어입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한국에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호적 등본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같은 거는 한국에서 그냥 다 신청하면 나와요. 그리고 국적 상실이 되어 있어야 돼. 국적 상실은 뭔지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원래 시민권을 받잖아요. 그러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한국은 복수 국적을 인정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국적도 살려놓고 이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한국 주민등록증, 한국은행 그런 거 같은 거 계속 있는데 미국에서 시민권 받았어. 근데 한국 가서 쓰니까 되던데 여권도 쓰면 돼요. 예. 여권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한국에서 여러분이 시민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미국에서 시민권 받았으니까 친절하게 한국 정부에다가 이 사람 원래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시민권 받았어 그리고 한국 정부에다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스템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시민권을 받았는데 한국 여권 갖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거 걸리면 벌금 냅니다. 예,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민권 받으면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나는 미국 시민을 됐으니까 한국 국적을 포기합니다. 국적 상실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놓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F4 비자를 못 받습니다. 왜? F4 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범죄 사실이 없어야 돼요. 한국에다 우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갖다가 누가 F4 비자를 주겠습니까? 예, 불법 뭐냐? 한국에서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데 복수 국적을 자기가 한 거야. 이건 불법이잖아, 솔직히. 그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F4 비자를 받고 싶은 분들은 혹시 내가 국적 상실 신고가 됐나 안 됐나? 예, 이건 공짜예요. 예, 그냥 영사관 가서 하시면 됩니다. 예, 영사관 가서 신청만 하시면 몇 달 걸려요. 예, 몇 달 걸리니까 미리 해놓으시면 좋아요. 이거 뭐 미리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미리미리 해놓으셔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한국 가서도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민권 증서가 없는 분들, 잃어버리신 분들 있어요. 예, 저도 잃어버려갖고 야 600불 주고 진짜 미국에서 시간도 많이 걸려. 거의 1년 걸렸어. 코로나 기간 동안이니까 더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1년 걸려갖고 시민권 다시 받았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시민권 증서 뭐 없다고 미국에서 사는데 전혀 지장은 없지만 시민권 증서 잊어먹었고 600불인가 들여갖고 1년 만에 다시 받았는데 시민권 증서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권 증서, 예, 원본, 4번. 근데 뭐 4번은 뭐 가면 다 복사기 있어요. 뭐 한국에 가면 다 복사기 있으니까 그거 뭐 100원인가 내면 다 복사해 주니까 이거는 상관없고 이름 바꾸신 분들이 있어요. 예, 여성분들 남편 따라 성 바꾸고 막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한국 이름인과 이제 뭐 이제 그 한국에 이제 뭐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성이랑 미국에 있는 성이랑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성명이 변경된 증명서 그러니까 결혼 메리지 서티피케이트라든가 뭐 이런 같은 거를 당연히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애가 한국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케이스냐면 이것도 복잡한 케이스입니다. 예. 저희 딸이 한동안 한국 바람이 들었어요. 한국 바람이 들어갖고 복수 국적을 받고 싶어 하는데 복수 국적을 왜 받고 싶어 하냐 그랬더니 무슨 한국에 애국심이 있어갖고 뭐 복수 국적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한국이랑 미국이랑 왔다 갔다 좀 편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에 취직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러면 그거 필요 없고 F4 비자 받아라. 예, 뭐 복수 국적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F4 비자를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복잡한 게 뭐냐면 우리 딸이 한국에서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한국에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 이름이 이제 한국에 옛날로 따지면 이제 호적, 예, 이죠.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뭐 누구 쭉 나와야죠. 아버님, 어머님 사이에 제가 태어난 거 있어요. 태어난 거 있는데 저는 이제 국적 상실을 했으니까 국적이 상실돼갖고 한국 국민은 아니지만 제 이름은 있습니다. 이게 있었는데 우리 애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결혼하고 와서 한국에다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게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와이프랑 저랑 결혼을 했다는 걸 한국에다 신고를 해야 돼요. 복잡하죠? 예. 예, 그래야지 애가 태어나니까. 예, 그게 결혼한 걸 우선 신고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애 때문에 내가 영상을 좀 많이 갔어요. 미국에서 저는 이제 15살에 미국 왔으니까 미국에서 결혼하고 한국에다 신고를 안 했어. 미국만 신고했지. 미국에 이제 결혼 증명서를 가져가갖고 이 영상을 갖고 이 한국까지 갈 필요 없죠. 예, 미국의 영상에서 이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다고 올려주니까 이제 한국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어떻게 되냐? 우리 아버지 이름, 우리 어머니 이름, 제 이름, 제 아내 이름, 며느리 이렇게 딱 등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애를 갖다 등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시죠? 부모가 있어야지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 사이에 태어난 애가 우리 애다 그랬고 애를 또 등록시키는 거예요. 복잡한 거 같죠? 왜 이게 가능하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죠? F4 비자는 누구한테 주는 거? 한국인들한테만 주는 거. 할아버지 때라도 한국인이었으면 주는 거. 얘가 한국인의 핏줄이기 때문에 주는 거. 그래서 우리 애가 우선 한국인의 핏줄이라는 걸 알려면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내가 한국의 누구누구 집, 누구 딸이랑 몇 월 며칠 날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에다 신고. 근데 둘 다 미국 국적은 아닙니다. 국적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돼야 돼. 그 사이에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애들이 있습니다. 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신고가 됐는데
얘는 선천적 또 복수 국적자예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걔가 또 국적 상실을 또 해야 돼. 한국 국적 상실. 그래서 이제 우리 딸도 원래 한국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있지만, 예, 우리 딸이 또 한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F4 비자를 받아야 되는, 예, 이런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뭐 부모님도 미국에 태어나시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이것까지 다 뒤져봐야 돼요. 근데 이걸 진짜 못 찾는 건 뭐냐면 본인의 부모님 생년월일도 모르고 본적지도 모르고 그러면 못 찾아요. 찾기 힘들지. 저는 참 희한한 게 아버지 본적 주소를 알아요. 충남 예산구 제산 너무 외우기가 좀 쉬운데 그걸 알아서 한글 찾기가 쉬웠던 게 뭐냐면 아버님 성함 알죠? 어머님 성함 알죠? 두 분 성함만 제대로 알아도 찾아요. 왜? 두 분이 이렇게 매칭된 케이스는 예, 확률적으로 적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커요. 되게 큰데 두 분이 이제 매칭됐다는 것만 알아도 되게 한글에서 찾기가 쉽죠. 근데 아버님 주민등록번호는 제가 모르잖아요. 어머님 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예. 두 분 다 돌아가셨어. 제가 이제 한국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탔는데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고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고 아버님 본적이 제가 본적 주소를 다 불러드리고 근데 저는 또 웃겼던 게 뭐냐면 한국에 주민등록증 안 나온다라도 주민등록 번호가 나오잖아요. 예, 저는 15살의 미관인데 저는 제 주민등록 번호를 외우고 있어요. 예. 그래서 71088 뭐 자기 생일로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번호. 예. 이걸 다 외우고 있어서 그걸 딱 되니까 그냥 뭐 그 자리에서 뽑아줬어요. 예. 뭐 1초도 안 걸리고 그냥 바로 프린트 해갖고 뭐 500원인가 뭐 1000원인가 받고 바로 뽑아줬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이름은 쉬운데 어떤 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예. 못 외우는 게 정상이에요. 솔직히. 주민등록증을 받았던 사람도 아닌데 제가 15살의 미국인데 주민등록번호는 있죠. 예, 호적에 있는 번호는 있죠. 그거를 외우고 있다는 게 제가 좀 특이한 거고 아버지 본적을 외우고 있다는 게 특이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 어렸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고 아버님 성함도 가물가물 어머님 성함도 그렇고 생년월일도 몰라 양쪽 부모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도 몰라 본적지는 몰라 얘 이름은 한국에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찾기가 힘들어요. 뭐 미국에서만 한 4-5살 부모님 왔고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 그거 모르는 분들은 진짜 찾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어디 서비스 센터 같은 걸 좀 이용해야 되겠지. 예. 그런 거 아닌 경우에는 예, 웬만하면 찾습니다. 그 정도 실마리만 있으면 찾아요. 아버님, 어머님, 이름, 근데 뭐 고향 뭐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찾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다 증명을 해갖고 한국인의 후손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말 잘못하면 한국어 능력 입증도 해야 되는데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말 잘하니까 예,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은 한국어 시험을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15살까지 한국어 국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어 시험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60세 이상도 한국어 시험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13살 미만 어린아이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 F4 비자로 이제 한국에 체류했던 사람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그때 F4 비자를 받으려고 할 때는 걔는 필요해요. 미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걔는 한국어 능력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조건이 있어요. 예, 그건 한국에서 좀 시험 보면 되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포스티어가 뭐냐면 이게 영어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는 아포스티어라고 하는데 이게 프랑스 말인가 그래요. 예, 국제 협약서예요. 국제 인증 협약서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냐 없냐 우선 그걸 떼야 돼요. FBI 범죄 경력 증명서를 떼야 됩니다. 이건 밑에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제가 이제 설명란에다 좀 올려드릴 건데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신 다음에 본인의 정보를 집어넣고 신청합니다. 예, 돈을 내고 신청을 하면 그게 이제 날라와요. 날라오면 그 날라온 거를 갖다가 이제 그게 실제 메일이 날라올 때까지 좀 며칠 시간 걸리고 그게 그냥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에 몇 시간이면 바로 PDF로 날라와요. 그러니까 집에 프린터 있으면 PDF 날라온 걸 바로 프린트해 가면 됩니다. 프린트해서 이게 또 진짜인가 아닌가 이제 이거 갖다가 아포스티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아포스티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신청은 본인이 했다는 것도 증명해야 되니까 뭐 또 복잡해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포스티를 갖다 신청해야 되는데 이 아포스티를 신청하는 게 6개월 이내짜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받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 경력 증명서를 받을 때 여러분의 지문을 찍어야 돼요. 그럼 지문을 내야 되는 것도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체국 가서 그냥 지문을 찍어서 메일을 보내요. 이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되고 전자 지문을 보내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돈이 더 들어가는데 우체국에서 지문을 찍고 다
온라인으로 바로 보내요. 그럼 이제 우체국 갔다가 오는 정도면 범죄 경력 증명서가 벌써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예, 그거는 제가 이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예, 옛날에 만들었던 영상, 실제 제가 했던 거. 이건 이런 이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냐?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범죄 저지른 적이 있다? 그러면 F4 비자를 안 줘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는 걸 증명한 게 FBI 범죄 경력 증명서예요. 이걸 하려면 여러분이 신청을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요. 온라인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문을 제출해야 됩니다. 지문 제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우체국이나 이런 데서 지문 찍으라는 폼에다가 지문 찍고 그거를 메일로 보내서 그럼 편지 날아가는데 시간 걸리죠. 그럼 그걸 그쪽에 FBI에서 확인한 다음에 동일임을 확인한 다음에 증명을 내주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빨리 하는 방법은 우체국에서 지문을, 모든 우체국이 다 지문 찍은 거 아닙니다. 우체국에다 연락하셔야 돼요. 미국 우체국에다 연락하셔서 지문 찍는 게 있냐 그러면 거기서 피를 좀 더 내고 지문을 그 자리에서 다 엘렉트릭으로 다 찍어요. 찍고 송신을 합니다. 송신을 하면 FBI에서 그걸로 바로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지문이 다 엘렉트릭으로 들어왔으니까 바로 프로세스가 돼갖고 제 기억으로 한 2시간? 예. 우체국 갔다 오니까 이메일 날라와 있더라고요. 우체국 갔다 오니까 이메일 날라와 있는데 거기 있는 걸 갖다가 레이저 프린터를 뽑을 수 있으면 뽑아도 돼요. 레이저 프린터가 왜 중요하냐? 잉크젯 프린터라면 나중에 물 묻으면 번져요. 예,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레이저 프린터는 이제 물 묻어도 안 번지잖아요. 예, 집에 레이저 프린터 있는 분들은 레이저 프린터를 하시면 되고요. 그냥 원본을 기다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원본이 날라올 때까지 며칠 걸립니다. 이게 뭐 메일로 날라오니까, 예, 그냥 우편 날라오니까 며칠 걸리니까 그걸 이제 빨리 하고 싶잖아요. 예, 빨리 하고 싶으면 어떡하냐? 그냥 그걸 프린트해요. 바로 레이저 프린터로 프린트한 다음에 아포스티오 발급하는 데가 있어요. 예, 그것도 또 밑에 링크 있습니다. 여기다 또 돈을 내고 발급을 시켜야 돼요. 아포스티오는 뭐냐? 이 서류가 진짜입니다를 전 세계에서 공인된 기관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링을 박아줘요. 그 실링 붙어 있는 거 뜯어내면 무효가 됩니다. 그 코너를 갖다가 꽝 찍어요. 예. 금 동그란 걸로 꽝 찍어서 나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보냈던 FBI 범죄 경력 증명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린트한 것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거랑 실제 날라오는 거랑 나중에 비교하면 똑같아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다 이제 프린트된 것은 우선 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포스티오 할 필요 없지. 여러분 범죄 있습니다 하면 안 돼요. 예, 범죄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아포스티오 딱 보낸 다음에 아포스티오에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그게 한 2, 3주 걸립니다. 예, 한 3주 걸려요. 예. 빨라봤자 한 3주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실 딱 해갖고 돈 받으면 이게 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가져가야 되는데 그 아포스티어 발행된 지 6개월 안에 것만 인정을 해줍니다. 예, 그 사이에 또 범죄를 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가기 바로 전에 아포스티어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시민이라고 하지만 지금 미국에 안 살고 있어. 최근에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캐나다 살고 있었어. 그러면 캐나다의 범죄 경력 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일본에 살고 있어. 그러면 일본의 범죄 기록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건 또 그 나라 영사관 가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미국 말고 많은 분들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캐나다 국적자가 신청 많이 하는데 캐나다는 조금 달라요. 캐나다는 FBI 범죄 경력 증명서 플러스 RCMP라는 게 필요합니다. RCMP 이거 캐나다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는 아포스티오가 아니라 캐나다는 캐나다 영사에서 이를 확인해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괜찮고 60세 이상인 분들은 아포스티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아포스티오, 예, 나는 60이 넘었는데 골 아프니까 하실 필요 없어요. 예, 신청 필요 없고요. 13살 미만도 필요 없고요. 국가유공자 가족, 예, 유족, 예, 특별 공로를 받은 분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55살이니까 필요했고요. 뭐 지금 59살인데 아포스티오 받기 귀찮은데 그러면 예, 1년 기다렸다가 신청하시면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포스티오 받는 걸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가실 때는 여권, 예, 한국에서 하는 방법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선 미국에서 신청하시는 거, 예, 미국에서는 F4 비자밖에 안 됩니다. 미국에서 신청하신 거는 영사관 대사관 갖고 나 F4 비자 신청하고 싶습니다. 가서 얘기하면 다 도와드려요. 되게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서 신청하는 거는. 그렇지만 미국에서 신청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가면 또 거수증 받기 위해서 또 한국에 또 출입국 사무소를 가야 돼요. 출입국 사무소 예약을 하려면 밑에 하이코리아, 네,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한국 입국하고 나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한 달 정도 걸려요. 근데 시골은 되게 짧아요. 시골은 어떤 분은 3일 만에 됐다는 분도 있어요. 예, 서울 근교 같은 데는 막 한 달씩 밀려 있어요. 자, 근데 이게 거수증을 받는 거라서
그러면 시골 가서 신청하면 되겠네. 그게 또 안 돼요. 여러분이 평택에 주소지가 있는데 저희 경남 가서 신청했어요. 이틀 만에 돼서 갔는데 주소지가 어디예요? 평택인데 여기서 안 해드려요. 저 평택에 있는 데 가서 신청하세요. 예, 이래요. 헛걸음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데 근처에 돼요. 제가 평택 같은 데는 그때 거의 한 3주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면 이제 주소지가 필요해요. 거소증이 되면 주소지가 필요한데 이게 뭐냐? 저는 제 이름으로 아파트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계약서를 가져가니까 클리어. 아주 편하게 됐습니다. 호텔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요. 호텔 사장님께 여기 장기 계약을 한다. 예, 호텔 한 달 계약을 한다. 뭐 이런 계약서가 있으면 됐다는 분들 있어요. 네, 이거는 실제 경험입니다. 다른 데서 못 들어보신 얘기예요. 원래는 호텔은 원칙적으로 안 해줍니다. 그렇지만 어떤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도 장기 계약을 해갖고 호텔 사장님이 그 영수증하고 장기 계약서 같은 거 요구를 하면 거소증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100% 확실한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부모님 집에 있어요. 예,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우리 어머님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걸 하면 이제 한국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야 돼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신청하면 한국에서 바로 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님 이름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부모님 이름으로 계약서가 있고 부모님이 내 진짜 어머님, 아버님 요 이름이 있으면 이거 들고 하시면 해결됩니다. 간단해요. 자, 근데 이제 부모님이 임대를 한 거예요. 본인 집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부모님의 임대 계약서,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 이걸 들고 가면 됩니다. 친구예요. 예, 그럼 친구가 동행을 해주면 됩니다. 친구네 집에서 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친구가 동행을 해갖고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 친구도 그 집이 본인 집이면 집문서죠. 예, 집문서 가져가시고 아니면 뭐 전세면 전세, 그다음에 월세면 월세 계약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집에 산다고 그분이 보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소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당연히 거소증을 만들면 거소라는 건 뭐죠?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주소지 첫 번째 필요해요. 한국에 살고 있는 주소지. 여권은 뭐 챙기지 말아도 챙기셔야죠. 예, 안 챙기면 한국 못 들어가니까 여권은 당연히 미국 여권, 캐나다 여권 들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시민권. 이거 골 아파요. 잃어버리신 분들은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최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예. 한 1년 걸렸어요. 저는. 한번 미스가 돼갖고. 그래서 미국 시민권, 예, 가져가야 됩니다. 원본 가져가셔야 돼요. 되게 조심해서 가져가시고, 잘 씌워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성명이 변경되신 분들, 여성분들, 결혼하고 성이 바뀌신 분들, 예, 이거 입증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marriage certificate 원래 성이 뭐였는데 뭐로 바뀌었다. 예, 이거 증명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자분들 이거 가져가셔야 되고 60세 이상, 13세 이상 아포스티어 범죄 경력 증명서 이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한국에 와 있는데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요거를 갖다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한국에서 범죄 경력 확인서를 갖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긴 있죠. 예, 이론상은 여러분이 직접 하려고 하면 어떡하냐? FBI 범죄 경력 증명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니까 한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받은 것도 이제 이메일로 받았고 프린트아웃도 돼요. 프린트아웃 되는데 이 손을 찍어야죠. 예, 손 찍는 거 갖다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엘렉트릭 찍는 건 더더욱 안 되고 우체국 가서 미국에서 누군가 그 손 찍는 용지를 받아와야 돼요. 그걸 한국에 붙여야 되겠죠. 한국에 붙인 다음에 한국에서 이 손바닥을 찍습니다. 찍어서 이걸 도로 미국에 붙여요. 근데 미국에서 또 FBI한테 붙여요. 근데 또 와요. 시간 많이 걸리겠죠. 한국에서 대행도 해줍니다. 이거 뭐 사람마다 다른데 몇십만 원씩 해요. 아포스티어 못 받으신 분들 아마 7, 80만 원 이상 받는 것 같아요. 예, 대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포스티어만 미국에서 받아가도 여러분 뭐 한 5, 600불 이상 세이브 해가는 거예요. 예, 요거 중요하고 시민권은 예, 한국에서도 미국에 대행을 해줄 수 있긴 한데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예, 6개월, 1년 걸리니까 시민권 증서 지금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거 받기 전에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뭐 거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됩니다. 예, 거소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되니까 자, 이것만 서류가 다 준비됐다. 그러면 절대 겁먹을 필요 없어요. 리젝트하는 게 없어요. 한국은 절대 리젝트가 없습니다. 리젝트 미국은 영주권을 하다가 거절당할 수도 있고 시민권 하다가 거절당할 수 있는데 한국은 리젝트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 다음부터 한국의 가족관계 증명서 이거 없는데 어떡하죠? 한국에서 뽑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옛날에 호적이에요. 못 찾아도 여러분이 실만 있으면 찾아요. 아버님 성함, 어머님 성함, 예, 이럴 것만 알아도 찾아요. 2개가 매칭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물론 아주 흔한 이름이면 2개가 매칭될 수도 있겠지. 아버님 이름이 김철이고 어머님 이름이 이영희예요. 예, 그런 커플은 한국에 몇십 커플이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보편적으로 아버님과 어머님의 이름이
똑같이 매칭되는 커플은 되게 드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갔을 때 가족관계 증명서 떼는데 아버님 성함이요? 어머님 성함이요? 그러니까 벌써 찾았어요. 근데 혹시 메이크쇼 해갖고 하나 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본 적 혹시 아세요? 본 적 다 불렀어요. 제 주민등록번호도 안 돼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니 불러주세요. 부르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이 놀라지. 내 주민등록번호까지 어떻게? 그러면 확실하지. 이러면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면 되는데 뭐 아까 말했듯이 나는 미국에 30살 때 왔고 한국말 잘 모르고 호적 등본이 뭔지도 모르고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어머님 뭐 고향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뭐 마음 내 뭐 이랬는데 나는 뭐 아빠 엄마 이름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분들은 찾기 힘들어요. 요거는 이제 한국의 이제 서비스 센터 탐정 이런 데를 이용하시지 않으면 찾기 힘들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류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사증 발급 신청서 복잡한 거 같죠? 별거 없어요. 가만히 있어. 사증 발급 신청서 주세요. 그럼 거기 나와. 쓰다가 뭘 모르는 거 있죠? 거기는 직원한테 물어보면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돈은 내라는 것만 내면 돼요. 수수료. 돈은 이제 여러분이 현찰 들고 와야 됩니다. 카드 안 받아요. 안 받는 부분도 있어요.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1,000원인가 그래요. 그냥 거기서 다 뽑아집니다. 그냥 필요 없어요. 국적 상실 만약에 미국에서 안 했어요. 그럼 한국에서 같이 하면 됩니다. 힘들 거 없습니다. 시민권 증서 당연히 가져가야죠. 아까 말했듯이 안 가져가면 안 됩니다. 시민권 증서. 한국이 답답해요. 여권이 있는데 시민권 증서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여권이 곧 미국 시민한 거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런 건 딱딱해요. 그래서 시민권 증서 가져가야 되고 사본, 복사라는 게 카피. 그건 뭐 구체해서 카피 머신 카피해봤자 100원입니다. 카피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만약 이름이 바뀌었다. 이거는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메리지 서티피케이트 요것만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서류는 이거 땡이에요. 근데 범죄 경력 증명서, 아포스티요. 그다음에 내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저는 한국 가서 냈던 게 뭐냐면 사증 발급 신청서, 여권 사진 찍어야 돼요. 여권 사진도 안 찍었다? 그러면 뭐 여권 사진 아니죠, 그 사증 발급 신청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이것도 안 찍었다? 그럼 그 건물 밑에 바로 찍는 데 있어요. 자판기가 있어. 사람이 찍어준 것 같다 이거 통에 들어갖고 치즈하고 버튼 누르면 찍어줘요.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진 안 찍어도 상관없어. 서류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권 가져가시고요. 시민권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성명 변경한 거 여성분들 가져가시고 아포스티오 필요한 사람은 아포스티오 이것만 가져가면 다 신청 가능해요. 나머지는 다 거기서 준비하면 됩니다. 겁먹을 필요 없어요. 한국에서 하이코리아라는 데서 예약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이게 헷갈리신다. 옛날 영상 링크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밑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거 보시면 아주 차곡차곡 나와 있어요. 한국에서 하는 것까지 그냥 고스란히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안 알려드려도 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100만 원, 120만 원 세이브합니다. 이거 나 복잡하다 그러면 행정사 찾으세요. 한국에서 네이버에다가 행정사, 이 지역 행정사 찾으면 도와주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사 찾으시고요. 그분들한테 도와주면 뭐 몇십만 원 수술해주시면. 근데 제일 돈 많이 들어간 게 아포스티를 떼는 거예요. 그거 뭐 적게는 50만 원, 뭐 한 8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포스티를 떼는 게 제일 힘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져가면 그냥 오케이요. 오케이하고 한 3주면 나옵니다. 3주면 나오고 이거 나오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편한 게 뭐냐? 당연히 거소증 나오니까 이 거수증 갖고 은행 어카운트 오픈할 수가 있고요. 본인 인증 전화기 받을 수 있고요. 본인 인증 전화기 받으니까 한국의 쿠팡도 오픈할 수 있고 기차표도 미리 예약할 수가 있고 택시비도 선불로 미리 카드에서 뽑아 나갈 수 있고 계좌 이체도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뭐냐면 미국에서 한국 입국할 때 외국인 줄 쓸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SES라고 스피드 엔트리 시스템이라고 무인으로 유리문이 있는데 거기다 앞에 여권 딱 대면 문 쫙 열립니다. 들어가면 엄지손가락 딱 대고 얼굴 한번 딱 찍으면 그 다음 문 딱 열립니다. 입국 5초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신지 모르겠어요. 한국 분들은 한국에 입국할 때 내국인 줄에 서도 되고 외국인 줄에 서도 됩니다. 그거 뭐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딱 들어갔는데 내국인 줄이 더 짧다. 그럼 내국인 줄 쓰세요. 외국인 줄이 더 짧다. 그러면 외국인 줄 쓰시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F4 비자를 받았다. 그러면 SES라고 무인 입국 시스템, 스피드 엔트리 시스템이란 SES 들어가면 5초마다 한국 들어가잖아요. 야, 진짜 뭐 행복합니다. 한국 들어가는데 야, 이게 또 한국 거소증의 힘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F4 비자, 이거 신청하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젊은 남자들은 F4 비자를 병역을
다 끝난 분들은 아니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18세부터 40세 사이에는 병역을 한 사람들만 F4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혹은 또 면제자 이런 분들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와갖고 저도 이제 15살에 와갖고 한국에서 군대를 안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역을 필요한 게 아닌데 저는 40세 이자에는 F4 비자를 받기가 힘들었죠. 남자이기 때문에. 근데 40세 넘어가면 이제 F4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유승준 씨가 그래서 40살 되자마자 F4 비자 받겠다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왜? 40살 넘으면 이제 병역 징집 의무가 해제되거든. 그때부터 F 비자를 받는데 유승준 씨는 이제 괘씸죄로 이제 한번 걸린 거죠. 뭐 군대 가겠다고 했다가 이제 미국 갔다가 시민권 받고 난 미국 시민이니까 군대 안 가 이렇게 얘기해갖고 너 입국 금지 이렇게 된 거라서 그런 건데 보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미국에 이민을 와갖고 저처럼 어렸을 때 이민을 와갖고 한국에서 군대를 쭉 못 갔다. 이런 분들은 이제 40세 넘어가면 이제 군대 징집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이제 F4 비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 남편 혹은 저희 아내가 외국인인데 이분들도 F4 비자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분들은 한국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받고요. 본인이 F4 비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배우자나 그다음에 혹은 미성년자 자녀 이런 경우는 1년 복수 사정 F19이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같이 한국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짜리 비자를 줍니다. 배우자 비자로 좀 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FBI 범죄 경력서 이게 제일 많이 헷갈리는데 60세 이상은 이제 지금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FBI 밑에 주소 있어요.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고 우체국 방문해서 지문 인식을 하고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아포스티를 다 받고 와서 그거 준비하시면 되고 시민권 분들 시민권 준비하시면 되고 F 비자는 미국에서 받는 것보다는 저는 한국에서 받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굳이 두 번 일을 할 필요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받아도 어차피 거수증 받으려고 또 한국 가서 또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거는 하나 이점이 뭐냐면 F4 비자를 미국에서 받은 분들은 한국에서 그 출입국 사무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인터뷰도 아니에요. 뭐 인터뷰도 안 해 솔직히. F4 비자 신청하는데 거기 예약 잡는 게 시골은 2, 3일에 되는 데도 있다고 했죠. 서울 근교는 한 달입니다. 그걸 갖다가 미리 예약을 잡으면 좋잖아요. 한국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F4 비자가 없으면 미리 신청이 안 돼요. 한국에 들어가야지 신청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F4 비자를 받고 있으면 미리 신청이 돼요. F4 비자를 미국에서 받아놓으면. 그래서 한국 가자마자 뭐 2, 3일 안에 예약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표를 아예 그냥 그 인터뷰 잡는 날짜. 그거 이전에 하루 이틀 전에 뭐 비행기는 이제 잡아놓고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이점은 있긴 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비행기 여권을 갖다 다 추적하더라고요. 제가 IP 추적인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국 IP로 신청을 해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입국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여권 넘버 집어넣었을 때 입국 기록이 있는데 F4 비자를 받은 사람은 입국 기록이 없어도 미리 예약을 하게 해주고 F4 비자를 한국에서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이제 한국 가서 뭐 평택 같은 경우는 3주. 근데 뭐 저 경남 쪽 어디였나?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이틀인가 3일 만에 나왔다고. 그렇다고 서울에 계신 분이 경남 가시면 안 된다는 거, 리젝트 먹는다는 거, 또 그런 분 얘기도 들었어요. 일부러 좀 안 바쁜 쪽으로 가서 신청을 했는데 갔더니 여기서 이 주소는 못 받아들여요. 출입국 사무소가 여러 군데 있어. 뭐 수원도 있고, 근데 뭐 평택도 있고, 뭐 서울도 있고 다 있습니다. 부산도 있고. 그 출입국 사무소라는 데를 예약하는 데는 하이코리아 거기로 들어가니까 거기도 밑에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F4 비자가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하셔야 돼요. 한국에 사시려면. 왜 그러냐? 복수 국적을 신청하려 하더라도 F4 비자로 한국에서 있으면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말씀드린 F5 비자, F 숫자 5 비자 그 영주권 비자죠. 이것도 신청하려면 F4 비자로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F4 비자는 무조건 기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F4 비자 받고 뭐 이런 같은 거는 뭐 인터넷에 정보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뭐 달라진 것도 없고 깔려 있고 지금 아포스티오 뭐 이거 연령을 좀 낮춘다는데 뭐 이것도 뭐 60세 이상 뭐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F4 비자를 받을 때 실질적인 이런 경험이 중요하고 왜 우리가 비자와 거주증 뭐가 차이가 있고 거주증 받으려면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 주소를 왜 알려줘야 되는가 이런 거 필요하고 꼭 필요한 소리가 뭔가 이것만 오늘 잘 캐치하시면 F4 비자 받는 거 절대 겁먹지 마세요. 리젝트라는 거 없어요. 미국처럼 그냥 이 판단하는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너 영주권 안 줘. 너 시민권 안 줘. 이런 케이스는
한국에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류만 제대로 준비되면 절대 리젝트 먹는 거 아니니까 절대 겁먹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예,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행정사 쓰는 것도 전 솔직히 뭐 굳이 뭐 돈 아끼셔갖고 맛있는 거 드시면 좋은데 연세 있는 분들이 좀 힘들 수가 있잖아요. 좀 왔다 갔다 힘들 수도 있고. 예, 그러면 그냥 좀 몸 편하자고 몇십만 원 드리는 건 괜찮은데 제일 아까운 거는 아포스티유예요. 예, 아포스티유 떼는 건 돈이 꽤 비쌉니다. 아포스티유만 떼가도 뭐 한 몇십만 원 돈에 그냥 행정사 시켜도 내가 좀 편하게 하지. 예,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셔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가서 좀 기다리고 이런 것도 좀 지겨운데 저는 여러분께 영상 찍으려고 그때 뭐 다 일부러 제가 100%다 했습니다. 예, 전혀 문제 없고요. 한국에서 만나뵌 제가 뭐 거의 한 700분 이상 만나봤어요. 모든 분들 연세 70대신 분들 80대신 분들 아무 문제 없이 다 받은 게 F4 비자예요.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겁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면 생각하시는 분들 F4 비자는 한국에 사는 첫걸음 무조건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수 국적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F5 영주권 비자를 받으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게 F4 비자입니다. 자, 그래서 F4 비자부터 한 걸음 떼어 나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도 더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용이 유익했다. 그러면 이제 좋아요. 항상 좋아요는 뭐 유익했다 하니까 그냥 눌러주세요.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댓글도 좋은 얘기만 달아주세요.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아직도 구독 안 하셨나요? 그럼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 버튼 누르시면 이 다음 영상 영주권 비자 그다음에 또 시민권 비자 다음 주에 나올 때도 여러분이 다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